고민하지 마. 자, 페이지는 13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자, 경준아, 집합이 뭐야? 집합. 네? 아, 그렇지. 모은 거요. 모았는데 그게 단순한 모임이 되는 거 하고 지금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이라는 게 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이 집합이라는 거는 포함 관계가 확실한 것들의 모임. 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집합에 맞는 것은?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주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자, 봐. 한 자리 소수들의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잖아. 한 자리 소수 몇 개 있어? 2, 3, 5, 7, 4개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대답 좀 하자. 그치? 세진도 나갔는데 좀 대답 좀 해줘야지. 그지? 집합 포함 관계가 명확하죠? 예쁜 꽃들의 집합. 명확하지 않잖아. 그지? 이런 건 집합이라 할 수 없겠다라는 거. 그러면 0 이하의 양수들의 집합이 아니야. 0 이하의 양수 뭐가 있는데?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지, 그지? 포함 관계가 명확하잖아.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 이거 굉장히 상대적인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나 같은 사람들 모여있는 데에서는 말할수록 내 무덤을 파는 것 같은 느낌. 자, 포함기가 확실한 요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제 간단하게 한 자리 소수들의 집합 A라고 합시다. 보통 원소들은 집합 A 이렇게 있으면 중괄호로 A, B, C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요 속에 있는 녀석들을 원소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집합이라고 하죠. 원소들처럼 이제 미정계수로서 이제 원소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소문자. 그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얘는 대문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잘 기억해도 일단. 자, 한 자리 소수들 집합 A라고 하면 2, 3, 5, 7 뭐 이렇게 되겠지. 원소 2, 3, 5, 7 4개 있어요. 그 원소가 4개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 어떻게? n의 A 이런 표현. 괜찮아?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표현. 몇 개? 4개.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잘 보세요. 2라는 건 집합 A의 원소가 맞니? 원소가 맞을 때 이렇게 삼지창 표현. 괜찮아? 6이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가 맞니? 아니죠. 그러니 삼지창이 아니에요. 이렇게. 짜자잔.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어. 그럼 집합 A에 이런 아이를 뭐라 그래? 이런 아이를 용어 정리 하나씩 하는 거야. 뭐라 불러? 네? 그렇지. 아, 잠깐만.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수하 한 번도 안 하셨다. 나 수하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헷갈려서 그래 지금. 아, 오케이. 자, 다시. A가 지금 2, 3, 5, 7이잖아. 2, 3, 5, 7. 그리고 여기에 2. 이렇게 있어.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원소 2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
2, 3, 5, 7이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잖아. 그랬을 때 요 작은 집합에 있는 원소 2가 요 덩치 큰 녀석에 오롯이 포함될 때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포함 관계, 여기 삼지창 집합 길이는 2개. 이지창? 요렇게만. 그런데 4는 일단 소수야, 아니야? 소수가 아니죠. 그럼 집합 A에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지. 그럼 4라는 녀석이 혼자 나오면 원소가 아니에요, 이거고, 4라는 녀석이 집합 기호를 달고 나오면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0 이하의 양수 집합 B. 그럼 B의 원소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B의 원소 뭐? B의 원소가 뭐? 원소 없어요. 그럼 닫아야지, 이렇게. 요런 형태지. 요런 형태의 집합 우리가 무슨 집합? 공집합. 여기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어.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얘처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 괜찮아? 이건 어때? 요건 어때? 얘 공집합이냐? 아니지. 그럼 뭔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라며. 그러면 이건 아이고 뭐야?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0이겠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도 0이겠지. 이거 공집합이잖아. 이거 가로 중가로가 좀 이상해. 이렇게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NA는 A의 원소의 개수. 괜찮아? 멈췄어.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그러면 얘는 뭐야? 한 개지. 그럼 이거 읽어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수학은 어떤 식이 딱 등장했을 때 걔를 내가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한글로 소리내서 읽을 줄 알면 돼. 얘 무슨 의미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 거잖아. 공집합 원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겠어? 이렇게겠지. 이거 무슨 소리인데? 이거 공집합이잖아. 괜찮아? 이해되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의 원소들은 반드시 숫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야. 어떤 특정 집합이어도 돼. 이거 오늘 좀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요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게. 잠깐만, 용어 설명 요 정도면 되지 않나? 부분 집합, 하나씩 설명할 거니까. 자,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1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세요. 집합과 원소,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죠?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명확할 수 있는 것이 원소고요. 그거에 대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 자체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아래쪽에도 내용이 쭉 그러합니다. 페이지 넘겨봐. 14페이지. 14페이지는 잠깐 됐고요. 저기 15페이지로 갈게요. 좀 왔다 갔다 할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집합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 2가
요 2,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들에 전부 속할 때, 이럴 때 얘를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 표현은 이지창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쪽에 공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그러한 집합을 얘기해. 그럼 됐어. 다시 이제 칠판 봐. 자, 이게 이제 내가 이 집합을 표현을 할 건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알고 있는데? 너 내가 겨울방학에 그때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많아? 그렇게 적어? 잘 주워 먹네. 잘 주워 먹어. 야, 대박인데? 그러면 세 개를 맞춘 다현이가 하나씩 불러봐. 책 보지 말고. 와, 네 하면서 계속 책 보고 있는 거 봐. 자, 칠판 보세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세 번째 거는 그냥 그림이란 소리야. 예를 들어서 저쪽이 거 다시 소환 한 자리 소수 집합 A, 여기 안에 2, 3, 5, 7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도그이지지. 개 쉽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원소나열법, 하하하. 원소나열법은 해당되는 원소를 그 집합에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표현하는 방법이겠네. 어떤 집합 A가 자연수, 이래봐. 자연수 1, 2, 3 다 쓸 수 있냐? 없지.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자연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괜찮아? 어떤 집합을 만들었는데 정수의 집합 이랬어. 정수의 집합.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정수는 플러스로도 많고 마이너스로도 많잖아. 점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뭐 요 정도로 쓸 수 있지. 괜찮아. 한 자리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1, 2, 3, 점점점 10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는 위에 있는 두 개를 무한집합, 아래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유한집합. 말뜻이 어려울 건 없어. 원소의 개수가 무한 개 있냐 유한 개 있냐의 차이야. 그지? 겁나게 많으니까 1, 2, 3 땡땡땡이면 어디서 끝나지가 않잖아. 자연수가 무한히 많을 거 아니야. 정수의 개수도 역시 무한히 많을 거 아니야. 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1부터 20까지 유한 한 개가 있어요. 끝이 존재해요. 내가 셀 수 있어요.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유한집합.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무한유한 뭐 말뜻만 알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자 이거지. 표현상의 특징. 원소날법, 유한, 무한 모두 표현 가능. 원소나열법이라는 건 집합의 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잖아. 괜찮아? 하나씩 다 써버리는 거니까. 우와! 그런데 이것도 하나 미리 써놓고, 규칙에 의한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유진아 힘들어. 중복되는 거. 중복이 아니라 중복 허용해 안 해? 중복 허용하지 않지.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중복이 되는 경우는 원소가 막 어떻게 모았어. 모으다 보니까 막 1이라는 원소가 두 개나 있어. 그러면은 하나만 표현하는 거야.
괜찮아? 중근이 하나로만 표현되는 이유야. 명제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방정식의 목표는 해를 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 집합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복되는 두 개의 실근이 중근인 거잖아. 중복되는 건 하나로만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근인 거지. 그 집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중복되긴 하지만 두 개인 거잖아. 문제 풀 때 많이 봤었죠.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집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걸 한 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괜찮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완전 무결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지? 원소 나열법이 만약에 집합을 표현하기에 완벽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겠지. 표현상의 한계. 그게 경주는 뭔지 알 거야 아마. 겨울에 우리 같이 수업했으니까. 자, 갑자기 내가 물어보면 너네 한 공통점. 갑자기 탁 물어보면은 갑자기 책을 봐. 평소에 그렇게 책을 안 보다가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그냥 표현법만 나와 있어. 뭘까? 맞아. 내가 이런 거 물어볼 때 내가 자꾸 다현이를 건너뛰는데 그럴 수 없지. 항상 모든 정답은 다현이가 알고 있지. 그럼 아까도 딱 3개요. 4개요. 너무 많아. 2개요. 너무 적어. 라고 했더니 바로 3개요. 정확한 답을 딱 얘기하잖아. 한계가 뭘까? 그게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 알지 당연히. 내가 쓰는 순간 딱 맞아 그거예요 이럴 거잖아. 바로 딱 떠오를 거잖아. 야 잘 봐. 나는 요거거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원소가 나타나는 양상이 이산과 연속 이렇게 나눠져요. 요 말뜻은 나중에 통계를 할 때도 꼭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돼. 이산과 연속의 차이를 난 겨울에 분명히 설명을 했어. 뭘까? 헷갈려? 그쵸? 밤이니까 해가 이제 아래로 깔리죠. 이렇게 밤이 되면. 이산이 뭐야? 이산. 네 선생님, 이산 정조입니다. 한국사 드립이었는데 한국사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뭘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면은 되게 빵빵 터지는데. 서원아 재미없었어? 정조의 본명이 뭔지 알아? 이거라고. 세종대왕님의 본명이 뭔지는 아냐? 그건 안 해? 근데 왜 정조는 몰라? 거기까지 아직 안 배웠어? 이산과 연속은 얘는 하나씩 떨어져 있다, 얘는 붙어 있다의 개념이거든요. 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카운터블, 얘는 언카운터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얘는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10 이하의,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하면 몇 개야? 몇 개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 몇 개야? 뭘 세고 있어! 경준아! 그냥 10개지? 근데 1부터 10까지의 유리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많지. 1부터 10까지의 무리수, 실수 이러면 너무 많잖아. 너무 많다. 단순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셀 수 없다고. 1부터 10까지의 실수를 어떻게 세? 그럼 1 바로 다음에 오는 원소가 뭐야?
알 수 있어? 1.01이요? 하지만 1.001이 더 작잖아. 하지만 1.0001이 더 작잖아. 하지만 1.00000001이 더 작잖아. 이게 더 가깝잖아. 1 바로 옆에 있는 그 수를, 그 수가 분명 뭔가 있긴 하겠지만 난 그 수가 뭔지 모른다고. 그렇잖아. 그거를 원소 나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등장을 하는 건데 잘 봐야 돼. X바 X는 조건. 자, 요 바 앞에 나오는 게 원소의 형태. 뒤에 나오는 게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A는 뾰로롱 X바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실수. 이렇게. 괜찮아?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부분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소의 표현이 불가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건 제시법이 등장했다. 그럼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짠! 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좀 읽어라 좀. 원소의 형태. 여기에 x, y 두고 y는 2x- 이렇게 달았어. 그럼 뒤에가 뭐야? 조건이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2x-1을 만족시키는 얘인 거잖아. 근데 얘가 뭐야 지금? 세 글자로 시작. 과 같아. 좌표. 내 세 글자라고 얘기했어. 세 글자. 좌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미쳤냐? 순서상. 좌표는 좌표죠. 네. 순서상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들,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직선 방정식이 되겠지? 여기가 곡선이 되겠지? 얘가 원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5 이랬으면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얘가 뭐냐면 그래프의 정의예요.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는 해당되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집합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원의 개념도 다시 정의할 수 있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아니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포함 관계가 명확하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냐, 그렇지 않으냐. 괜찮아? 그러니까 집합을 배우기 이전과 배운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냥 방정식 틱 주고 범위 틱 주고 그러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집합으로 준다고. 오케이. 제대로 해두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은 됐어. 자, 이 얘기들을 쭉 하고 넘어가면 잠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고 쉬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 해야겠다. 지금 집합 표현 자체가 이렇게, 이거는 저 빈칸에다 좀 쉬는 시간 드릴 때 좀 필기를 좀 해두시고, 요 앞쪽으로 넘어와 봐봐. 요 부분 집합 얘기 좀 다시 할게요. 짜자잔 짠짠. 자, 집합 A가 A, B, C, D, E라고 하자. 그리고 집합 B가 A, B, C라고 하자.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지? 그지? 이럴 때 우리가 집합 B를 A에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번외로, 번외는 아니고 또 다른 예로 A가 만약에 A하고 B야. 집합 B가 만약에 A하고 B야.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런 상황이면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지?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 2야. 2고. 그런데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네. 이면 A랑 B랑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동치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부분집합 포함 관계가 아니라 등으로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은 집합이면 그 두 개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인 게 맞다고. 근데 C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얘는 A만 가지고 있어. 얘도 얘의 부분집합이지. 근데 얘랑 같진 않지. 같진 않잖아. 아니면 D라는 녀석이 B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얘의 부분집합인 거 맞지? 근데 얘가 얘는 아니지.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진짜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치, 서로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 그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동치미. 됐어. 다 집어쳐 이제.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이쯤 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피식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진이 앞에서 계속 잘 듣다. 너 이씨. 규현이 지금 살짝 갔다 오고 있어 지금. 괜찮아? 다현아, 그냥 한번 불러봤어. 자, 부분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 좀 해두세요. 뭐냐면 부분집합이 개수인데 집합 B를 갖다가 예를 들어볼게. B는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을 다 생각해보자. 다 쓰는 거야. 일단 제일 먼저 동치인 녀석. 그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잖아. 그리고 원소가 이제 하나짜리. 이렇게. 그리고 원소가 2개짜리. BC. 그럼 지금까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얘까지 더. A라고 썼는데 미안해. 유진아 많이 더워? 미안해. 빨리 에어컨을 수리하도록 할게요. 수리고 계신가요? 수리가 됐어. 안 해. 안 한다고 이제. 고마워.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 또. 자, 얘는 있잖아. 얘는 잘 생각해야 돼.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또 관련된 말씀을 또 하나 드리긴 할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모든 자연수의 공약수가 하나 있지. 그게 뭘까? 그게 1이잖아. 1은 모든 자연수의 모든 수의 약수니까 공약수잖아. 그잖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녀석이
공집합이거든요. 얘는 숫자 약수의 개념에서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이 5, 6, 7 이렇게 있어. 공통인 원소가 있냐 없냐? 연산 쪽에서 하는 건데 없지.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 불러. 서로소. 근데 이걸 자연수에서도 얘기를 하잖아. 3하고 7 이렇게 있으면 너무 소수네. 6하고 뭐 하지? 6은 너무 포괄적이네. 잠깐만. 뭐 그래 6하고 7 하자. 6하고 7. 6하고 7은 서로소지. 그럼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개념이 뭐야?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의미가 뭐야?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묻는 말에 1을 제외하고. 그래, 그러니까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잖아. 근데 왜 집합에서 얘는 공약수가 없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공약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집합에서는 서로소를 공통인 원소가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소로 해? 이렇게 볼게. 얘와 얘의 부분집합 중 같은 것이 공집합뿐인 두 관계, 두 집합의 관계. 그럼 공집합이 내가 왜 1의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해되냐? 안 되냐? 되냐? 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야, 봐봐. 얘네들은, 너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난 좀 그게 좀 짜증났거든? 뭔가 정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왜 자연수끼리 서로서 얘기할 때는 공약수가 1이 존재하는 상태, 공약수가 1뿐이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서로 하고, 왜 집합에서는 공통기 한 개가 아니라 공통기 아예 없어야 돼. 그렇지 않아? 난 그게 싫었어.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얘의 부분집합을 쭉 써보고, 얘의 부분집합을 쭉 써봤을 때, 공통인 부분집합이 공집합 하나밖에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면, 여기서 공약수가 1뿐이, 여기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공집합. 그럼 공집합이 1의 역할을 하는 건 맞잖아. 그래, 별거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 별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자, 다시 일로 넘어와서. 그럼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부분집합의 개수. A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A야, 내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B야, 정지훈? B야, 너는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C야, C야라는 그룹이 있는 거 아니야? 알아? 몰라? C야, 여성 3인조. 알았어.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봤어. 그러면 약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떠올려봐. A라고 하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몇 개? 8개. 그게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A, B, C 다 들어가 있으면 저 들어갈래요 한 거야. 공집합은 안 들어가요 한 거야. 얘는 안 들어가요 전 들어가요. 얘는 들어가요 전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한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2가 계속 곱해지는구나. 2가 몇 개만큼?
그렇지! 원소 개수만큼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겠네. 근데 원소의 개수를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NA. 그래서 여기다가 NA 제곱, 2의 NA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집합에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자체를 내가 지금 뭘로 증명했냐? 경우의 수로 증명했다. 근데 수하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야? 경우의 수야. 그럼 얘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자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중간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기말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빠밤 중요하다는 얘기. 왜 펜을 굳이 이 타이밍에? 괜찮아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문제 유형으로 빠지는 게 있거든. 뭐냐면 이제 원소 자체에 이제 조건이 달려. 어떤 원소는 포함하고요. 어떤 원소는 포함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원소들한테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어떤 원소들을 포함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막 조건이 달린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멱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 밖에 문제이긴 합니다. 모의고사에선 등장해요. 내신에서도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랑 이 가운데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문제 잠깐 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딜 보시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서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거기 예제 1번. 집합 A가 짜자잔 1, 2, 3 이렇게 돼 있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보기 보지 말고 일단 문제 먼저 보세요. 지금 여기에 원소들이 뭐야? 원소를 보면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2라는 원소, 그리고 3을 원소로 하는 집합 자체도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녀석이 A에 포함되어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3이라는 숫자는 원소가 아니야. 그런데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집합이잖아. 집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아니지. 얘는 이거 자체로 하나의 원소니까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그러면 얘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하나 더 써줘야 돼. 이해돼? 요게 일단은 함정 포인트일 테고,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요건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러면 기억 맞아 틀려.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죠? 니은 집합 원소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다. 니은은 잠깐만. 니은은 어떻게 해야 돼? 맞지? 디귿은 요거 틀렸어. 디귿은 요렇게 돼야 돼요. 디귿은 이렇게 돼야 돼. 원소 표시를 하나 해주든가 아니면 짝대기를 긋든가. 리을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미음 이거는 집합 A랑 같은 집합이지, 같은 집합 동시는 항상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맞네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1-3번 봐봐. 개념 넓히기 1-3번. 2의 A제곱, A제곱이 아니라 2의 뭐 은 X바 X가 A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할 때 보기에서 있는 것만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공집합 뿅 2의 A제곱
A는 원소야. 2의 A제곱.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는 2의 A제곱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A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녀석은 2의 A제곱의 부분집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칠판 주목. 요것도 여기 문제 칸에는 빈칸이 좀 여유 있으니까 요 1-3번 위쪽이나 옆에다가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자잔. 멱집합.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멱집합의 표현은 P, A 이퀄 짜자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건데 X, 바 X가 A의 부분집합 이렇게 돼 있대. 이거 지금 이 표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 바뀌거든? 근데 지금처럼 문제화 됐을 때 얘를 시험 문제에 낼 수 없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집합의 표현에 따라서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조건제시법에서 바 앞에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다현이는 시험 기간만 아니면 참 좋은데. 원소의 형태. 근데 원소의 형태가 이거 대문자야, 소문자야? 대문자잖아. 그 원소의 형태가 지금 뭐란 얘기야? 대문자니까. 집합이지, 집합. 그러면 PA를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집합이 돼야 돼. 얘처럼 원소 자체가 집합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집합은 아무 집합이라 갖다 쓰면 안 되고 뭐지? A의 부분집합. 괜찮아?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몇 개야? A의 원소 3개지? 2의 A의 원소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되겠네. 여기 원소 8개라 된다는 얘기야. 원소 8개. 그게 뭐냐? 일단 공집합. 그지? 짜자잔 A. 짜자잔 다 쓸게 그냥. BC AC A, B, C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 이므로 N의 PA 이거 뭐죠?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이므로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뭐가 올라와야 돼? NPA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NPA는 뭐야?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 어떻게 나온 거지? 이렇게 나온 거지. 2의 NA제곱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괜찮아?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대. 너무 많나? 5개로만 해볼까? 이렇게로만. 그러면 PA가 1대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2에 몇 제곱이 올라와야 돼? 2에 5제곱이 올라와야 돼. 괜찮아? 2에 몇 제곱에 걸면? 32제곱이지. 부분집합의 개수 겁나 많아지지. 이해됩니까? 얘의 원소, P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32개. NPA는 32개.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2제곱 이렇게 올라온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의 A제곱의 원소들의 형태는 전부 다 뭐다? 집합이다. 그러면 그 녀석은 짜자잔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거, 빵개인 거, 공집합 하나 반드시 들어가지.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A도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A는 얘의 원소인 거 맞아.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집합 표시를 했으니까 얘는 부분집합인 거 맞지? 괜찮아? A도 집합인데 그 집합이 일단 얘한테는 원소잖아. 그러니까 A는 2의 A의 원소, 니은에서 했구나. 니은이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가로로 집합 표시를 해버렸으니까 부분집합으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네. 괜찮아? 멱집합. 요거 지금 쓸 시간이 부족하니까 찍어. 숙제 필기 해오기. 주혁이는 지금 잠깐 멈추고 써. 그럼 달아? 주혁이는 써? 우린 달아. 너넨 너무한 것 같아. 됐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십니까? 요거 괜찮아?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보시면 A가 1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B가 2하고 A 플러스 2하고 2A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게끔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지. 얘가 2가 돼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1은 존재해야 돼. 그때 A 값에 따라서 이 값을 얘도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2가 1이 된다라고 치자. 한번 해보자. 그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이때 A는 1하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얼마예요? 0이겠지. 경준아 괜찮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 되죠? 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버려. 두 번째. A 플러스 2가 1이 아니면 2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네. 이때 A 값 얼마? 1이겠지. A가 1이면 A를 생각해. 1이 들어가면 1과 2 이렇게 되겠죠. B는 뭐가 되든 상관없지. 2가 있고 얘는 3이 되지만 얘가 1일 테니까. 그럼 1하고 2가 들어있으니까 성립하겠네. 따라서 A 값은 1.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얘는 그래, 얘 한번 해보자. 이다이 3번. 집합 A가 X바 마이너스 3뿅 X뿅 이렇게 생겼고요. 집합 B가 뿅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성립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자, 해볼게. 일단 얘가 얘의 범위에 포함되면 되는데 젠장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A 하나밖에 없는데 얘 A가 두 개야. 뭔진 몰라도 얘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치자. 알파, 베타라고 치자. 그랬을 때 0보다 작다 사이잖아. 그래서 X는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 된다라고 해볼게. 얘가 해가 없을 수는 없잖아. 얘가 해가 없으면 얘가 A가 어떻게 B에 들어가. 그지? 얘는 반드시 해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위에 거는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빵 해놓고서 포함돼요. 포함시켜. 올라가서 요렇게 여기가 지금 A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는 되어줘야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이거 지금 수직선은 보통 X축인 거잖아. 그냥 얘가 X축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해돼? 그러면 얘의 두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3과 0이 다 들어있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음수, 0 집어넣었을 때 음수면 되지 않겠냐? 이거 2차 분식 근해 분리 세 번째 유형. 기억나?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요. 이때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지. 필요 없는 유일한 형태. 1 집어넣었을 때 음수만 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언젠가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잖아.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그잖아? 그러니 판별식은 항상 성립이 될 거야. 뭐만 따지면 돼?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되게끔 만들어지곤 하면 돼. 그런데 얘는 특별히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마3과 0 두 개란 얘기인 거지. 0이 들어가도 음수, 마3이 들어가도 음수. 오케이. 그 여기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A-4. 얘가 음수이고 싶어요. 마3 들어가 9 빼기 4 5 5야? 3, 3, 9 마3 들어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A 얘가 0보다 작아. 내가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두 가지가 뭐였어? 부등호 방향이랑 등호 포함 여부지.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얘는 그 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거고 보라색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어긋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는 포함하지 않아요. 정리하시면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됩니다? 네. 넘어가. 동침 2 문제. 서로 같아진대. 예제 3번. A가 뿅 1, 3 A제곱 플러스 1 B가 2, A B 마이너스 1
서로 같아지고 싶어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첫 번째. 야, 여기 1, 3이 있어. 와, 여기 1, 3이 없잖아. 그럼 봐. A가 먼저 1이 된다고 치자. 그럼 여기 3이 필요하지. 그럼 B-1이 3이 되면 B는 4네. 그럼 여기에 2, 1, 3이 되는 거야. 뭐가 없어? 2가 없어, 여기에. A가 1이라 했잖아. 집어넣으면 2 되지. 바로 찾아버렸어. 혹시 모르니까 다른 케이스 한번 해볼게. 1과 3이 거꾸로 B-1이 되고 A가 3이 된다 치자. 그럼 B는 얼마?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B가 1, 2, 3이에요. 1, 2, 3. 근데 A가 3이면 이게 뭐가 돼? 10이 돼버리지. 그럼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버려. 그럼 이거밖에 안 되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B. 오, 끝났네. 도그이지죠? 미지수 박혀있다 하더라도 쫄 필요 전혀 없어요. 개 쉬워. 넘어가. 3-3번 봐봐. 이건 풀어드리진 않을 거 그냥 과제로 드릴 거예요. 여기 3-3번에 25페이지 3-3번에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 놈이 성립한대. 이게 무슨 얘기야? 서로 같은 집합이란 얘기죠. A, B 동치라고 놓고 풀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요렇게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넘어갔어. 예제 4번. A가 1, 2, 3, 4. 여기에서 1번 봤더니 여기는 진부분집합. 2번은 1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 세 번째, 두 번 2, 3을 반드시 2, 3을 포함하는 얘는 진부분집합 아니고 그냥 부분집합. 이렇게 구하래.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진부분집합이 아까 뭐라 잠깐 설명해 드렸죠.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을 하나하나 경주야. 경주야? 너는 오늘 왜 그러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집합을 하나하나 쭉 나열했을 때 동치가 되는 것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진부분집합이지. 공집합도 진부분집합이야. 그러니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부분집합 전체의 개수에서 동치가 되는 상태 하나만 빼주면 돼. 이해돼?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그럼 2에 4제곱 마이너스 1 얼마? 15. 요렇게. 그런데 2번, 3번 잘 보세요. 지금 2번, 3번은 특정 원소의 포함 여부를 지정해주고 있지. 내가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2의 NA제곱이라는 걸 증명해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1, 2, 3, 4 4개의 원소가 포함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포함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런데 1이라는 원소를 쟤는 포함하지 않는다 했잖아.
포함한다고 해도 요거를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야.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소의 특정 원소의 조건이 달리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가 되든 상관없다. 뭐가 되든 상관없고 그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조건 달린 원소의 개수 이렇게 거듭적으로 되어진다. 지금 1이라는 녀석의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그 녀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던 포함된다고 했든 그거만큼 빠지고 2의 세제고 4개에서 조건 달린 원소 하나 빠지고 2의 세제고 괜찮아? 그런데 진부분집합이야. 고민할 필요 없지. 4-1 2의 세제곱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 봐봐. 문제가 만약에 반드시 1을 포함해 가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이거 있잖아.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됩니다. 학교 막론하고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시험지 갖고 와. 내 머리 밀게. 아 진짜 봐봐. 너네 중간고사 봐봐. 진짜 100%나. 그런데 이거 설명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아 너무 쉬워서 선생님 제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알죠. 뭐 이런 거야? 그거 아니면 집중해. 서원아 집중 안 하면 나 서운해. 서원이 서운. 너네는 너무한 것 같아. 봐봐. 1을 만약에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동치인 집합이 하나 나올 거야.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해요 다 가져가봤자 어쨌든 진부분집합은 아니지.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조건 달린 원소의 포함 여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포함되던 안 되던 조건 달린 원소의 개수만큼 빼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포함되지 않아요 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진부분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 동치인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8개.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조건이 몇 개가 달렸어? 2개의 원소에 달렸지? 그러면 2의 원소의 개수 4개인데 2개의 원소의 조건 달렸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 끝! 쉽잖아. 넘어가 볼게요. 4-3번. 이건 남겨놓고. 4-3번. A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부분집합 X도 이미 부분집합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잘 생각해야 돼.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 그지? 그런데 3하고 4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2의 제곱이요. 큰일 나. 뭐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1, 2를 포함한다고 해서 1, 2 포함시켰고 3, 4 포함 안 된다고 해서 3, 4 지웠고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조건 달린 거 개수 제외하면 2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걸로 부분집합 때리면 4개가 되는 게 어디가 어때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네? 그렇지, 그렇지. 봐봐. 집합 X가 예를 들어서 1, 2, 3, 5야. 예를 들었어. 괜찮아? 그러면 1, 2는 포함되는 거 맞지? 근데 3, 4가 X의 부분집합이냐? 아니잖아. 3이나 4는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면 집합 X에 3, 4가 둘 다 들어가는 경우는 빼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3, 4 중 적어도 하나는 X의 원소가 아닙니다. 적어도란 말 썼네 내가 지금. 중2 때 배웠지. 적어도, 최소한, 뭐뭇이 아닌 이란 표현 들어가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잖아. 아니야? 중2 때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안 쓰나? 안 써? 그래? 그러면 뭐 하나씩 해보면 되지 뭐. 자, 봐봐. 일단 1, 2를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뭘 빼야 되냐면 1, 2를 포함하고 3, 4를 둘 다 모두 포함해버린 녀석 하나만 빼면 돼. 괜찮아? 3, 4를 모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2, 3, 4가 포함되는 x. 얘는 2에 4개를 빼니까 제곱이겠지? 4개겠지? 16에서 4를 빼면 12개. 이해돼? 이해돼? 그냥 상황으로 해석하면 돼. 뭐 여사건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수화 제일 마지막 단에서 하긴 하거든요. 그때 해도 돼. 여사건 표현을 모르다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 4가 모두 포함되지만 않으면 되거든. 3은 들어가도 돼. 4도 들어가도 돼. 3, 4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풀 수도 있어. 어떻게? 1하고 2하고 3하고 포함되는 경우, 3이 x의 부분집합인 경우, 1하고 2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x에 1, 2, 3, 4가 1, 2는 들어가는데 3이 들어가고 4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지? 1,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고 4는 들어가는 경우, 1, 2는 들어가는데 3도 안 들어가고 4도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었다 치자. 그 3, 4가 모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4개의 조건 달렸으니까 2의 제곱이라서 4지. 그럼 얘도 4겠지. 얘도 4겠지. 4가 3개 있으니까 12가지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럼 케이스가 3개로 나오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1,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16가지에다가 부분집합 개수 16개에다가 3, 1, 2가 들어가고 3, 4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경우 4가지를 한 번만 빼버리면 되겠다 라는 거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수화 마지막 단어를 하고 나면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정신들 좀 차려. 정신들 좀. 자. 집합이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집합들이 이제 존재한 상황에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숫자의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집합 더하기 빼기 정도만 가지고 좀 논해보자 라는 건데, 집합 자체를 더하고 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큰 그런 건 없고 용어들도 되게 직관적이라서 충분히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합집합. 예를 하나 들어놓고 시작할게. 전체 집합 대문자 U 씁니다. U. 당신이죠. U. 전체 집합은 당신.
1, 2, 3, 4, 5, 6, 7 정도라고 하고 집합 A가 1, 2, 3, 4 집합 B가 4, 5, 6 정도라고 칠게요.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 합 B. 이 가운데 쓰는 표현 이제 컵이라고 하는데 그냥 AB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컵을 바로 세워 놓느냐, 엎어 놓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위로 이제 똑바로 돼 있으니까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싹 다 담아주세요. 뭐 이거밖에 안 돼.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싹 다 담으면 문제되는 게 뭐게? 4죠, 4. 4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어. 들어오다 보면 뭐가 되지? 중복이 되지. 근데 원소나열법의 표현상 중복 허용해 안 해? 안 하잖아. 중복이 되면 하나만 표현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되고요. 합집합의 경우 좀 더 직관적으로 짜자잔 짠짠 이렇게 돼 있을 때 A하고 B를 합쳐주세요. 1, 2, 3, 4 4, 5, 6 합집합은 요거 싹 다 요렇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 두 번째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컵을 이제 엎어 A교 B.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공통 포함된 원소만 하나 쏙 뽑아주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 4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체크해보면 어머나 세상에 가운데 뿅 여기 괜찮아. 이거야 그냥 너무 간단해. 세 번째 차집합. 이제부터 슬슬 중요한 게 나오죠.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사용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합칠 거냐 공통인 원소만 교대로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원소만 뽑아 쓸 거냐의 차이라서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차집합도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뭔가 뺀다라는 의미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A 마이너스 B 아니야. A 차집합 B야. 읽을 때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 이거 촌스러운 거야. A 차 B. 그러면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싹 빼겠다는 얘기거든. 원소 자체로 논하겠다는 얘기인데 4는 이게 빼면 돼. 이렇게 4는 빼면 돼. 5하고 6은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두자. 1, 2, 3만 마치 뭐하고 흡사하냐면 빙고죠. 빙고. 1부터 25까지 빙고하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1부터 50까지 빙고를 하면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20을 적었어. 근데 상대방이 20을 안 적었어. 내가 20 불렀어. 상대방이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라고. 근데 20 불렀는데 지워. 뭐야? 그래서 양아치지. 겁나 막 지워. 진짜로 별로 재미가 없어? 슬프네요. 뭔가 경주가 옛다 대답 막 이런 느낌이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중복됐으니까 다시 그려볼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B를 빼겠다는 얘기는 중복되는 부분 여기만 빼서 어디만 보겠다? 이쪽만 보겠다. 괜찮아. 그러니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A 차 A교 B. 막상 빼어지는 녀석은 A교 B밖에 안 되는 거잖아. 괜찮아? 일단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이 여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남을 여자거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어. 거기에 있는 원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당신
속에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쪽에 대한 부분 그 녀석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겠다.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상태인 거지. 그 차집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전체에서 A를 빼버린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A의 여집합이 이 주황색이야. 주황색의 다시 여집합은 뭘까? 여집합의 여집합?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다시 A로. 이해돼? 그러면 차집합도 생각해 볼게. 짠짠짠. 짜자잔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 A에서 B를 빼면 결과가 여기야. 잘 봐봐. 나 여기에서 B의 여집합을 따질게. B의 여집합은 싹싹싹싹싹싹싹싹. 이만큼이지. B 빼고 다지. 근데 A가 지금 이만큼이잖아. 그럼 A하고 B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따지면 딱 이만큼 되지 않겠냐? 순수한 A. B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A. 그러면 이 녀석이 뭐랑 같은 거야? A차 B랑 같은 거야. 우와! 외워야 할 거 하나 생겼어. 자, A 차집합 B는요, 연산을 할 때 무조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연산을 할 때.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A 차 B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런데 참고로 만약에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교여 방향으로 빼는 거예요. 교여 방향으로 빼는 거야. 교여 방향으로 빼야 되니까 B 차 A 이렇게 간다고. 괜찮아? 자 봐.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 무조건 교여는 무조건 차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보이면 집합의 연산은 꽤나 여러분들을 혼동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마 다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일일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해봤자 결합 분배 결합 교환 분배야. 결국에 연산 법칙은 동일해요. 그걸 꾸역꾸역 써가면서 풀면 바보입니다. 첫 번째,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 교집합을 분배한다거나 합집합을 분배한다거나 했을 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컵이 엎어져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이게 좀 차이가 그러니까 부호실수하듯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선생님 그런 문제들은 대체 어떻게 풀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일이 연산법칙 하나하나 쓰면 바보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딱 바꿔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요만큼만이구나. 그럼 이거랑 같은 식을 찾는 거야. 얼른 보기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돼. 문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우리 집합의 연산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집합과 여집합입니다. 차집합과 여집합. 차집합을 어떻게 바꾸자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A 차 B를 어떻게? A 교집합의 뒤에 있는 녀석 여집합으로. 괜찮아?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의 방향으로 B에서 A 쪽으로 교여 방향으로 빼는 거야. 교여야. 그래서 차집합을 여교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교여야. 교여. 교여의 방향으로 빼야 한다. 괜찮아?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차집합은 교여로 바꾼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괜찮습니까? 자, 28페이지 보세요. 책이 너무 친절해.
중요한 것들 써야, 그러니까 좀 한 번쯤 봐야 할 것들 음영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제일 위쪽에 A, B에 대해서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 아래쪽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돼 있어요. X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A에 포함되어 있거나 B에 포함되어 있거나 A, B 중복되거나 상관없이 싸그리 몽땅 다 모아놓겠어요. 합집합. 괜찮아? 교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 한 번만 쓰겠어요. 아래쪽에 교집합. 음영 표시 봐. A 교 B는 X가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 자, 위에 있는 음영 표시 조건에 또는이라고 돼 있는 거 보여? 또는이라고 돼 있는 거. 더 나를 보지 말고 책을 봐. 제일 위쪽 음영 표시에 노란색 음영에 집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또는의 동그라미. 교집합 음영 표시에서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리고의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와 그리고라는 말이 나올 때 반드시 합집합과 교집합을 연관지어서 떠올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 명제에서. 명제로 넘어가게 되면 명제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논리구조,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 또는하고 그리고 가지고 적잖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해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서로 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 29페이지 보시면 여집합이라고 돼 있죠? 여집합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그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하나 A의 원소는 아닌 거. 그런데 얘네들 보다 보면 사실 정의는 음영 표시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이긴 하지만 사실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빡 와닿지. 문제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집합의 연산 파트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문제들은 직접 이제 연산 법칙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직관적으로 풀겠다. 그 아래쪽에 차집합, 별표. 여기 안 써 있어.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보이죠?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 거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A 차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놓고 별표 하나. 벤 다이어그램 밑에다가 공간 살짝 있죠? 거기에 A 차 B는 A 교 B 여 해놓고 별표 쳐둡니다. 매우 중요해요. 연산의 성질에 있기는 할 거야. 그러면 연산 성질 애매해. 자, 3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34페이지. 거기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돼 있죠. 대칭 차집합 교육과정 아니에요. 오늘 아까 교육과정 아닌 거 하나 또 했었지. 뭐였지? 멱집합. 내가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이 아니거든. 학교에서는 멱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수업하는 이유는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나왔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야, 얘는 어떤 집합이야?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지.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멱집합 알고 있니? 네, 이거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 소통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칭 차집합에 별표 500만 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육과정은 아니야. 요 명칭 자체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음 시간, 야, 대칭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이 기본이 되겠지?
그럼 교요 신나게 쓰는 거야, 그냥. 차집하면 교요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연산, 기타 등등을 일요일 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과제는 27페이지까지 유제들. 근데 개념 넓히기를 제가 하나 두 개씩 풀어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문제 수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일요일까지 싹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일반은 금요일에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와, 신난다. 그때 테스트하고,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바이블이라는 책이 개념서라서 문제 양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프린트로 와, 신난다. 과제가 좀 나갈 거예요. 오케이. 일단 금일반은. 아니야. 너네도 똑같이 나갈 거야. 내가 숙제 많이 내달라고 얘기해야지. 일단 좀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시고 오늘 신규생 두 분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두 분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